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었나 보죠, 그죠?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죠?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개입을 이미 하고 있죠. 그죠? 정부가 시장을 자주우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건 뭐 우리가 둔촌주공에서 봤잖아요. 그죠?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망할 건설사들은 망하고 망해야지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제품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팔 수 없으면 싸게 공매라도 팔아서 이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시장 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부가 개입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둔촌주공 살려주고 서울의 분양시장을 확 살려주고 그 타임에 전매 제한까지 확 풀어주고 그죠? 전매 제한을 풀어줄 타임이 아니었죠. 뭐 시장이 빠진 지 얼마 됐다고 그죠? 바로 폭락하고 바로 전매 제한 풀어줬잖아요. 이 간격도 없이. 그러면서 서울의 시장이 막 살아났잖아요. 왜 살아났겠어요? 전매 제한이 되니까 분양권을 사면 무조건 돈이 된다더라. 라고 그 무조건 심리에 청약을 받으러, 투자로 청약을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초반에 좀 잘 되다가 나중에 분양가를 계속 올렸잖아요. 건설사들이. 그죠? 잘 팔리니까. 그러다가 강북에 13억, 14억까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약이 안 되는 거지, 계약이.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개입하지 않겠다. 이 박상우 장관이 시장 상황을 판단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호재성 재료들을 막 발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새빨간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대출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좌파 정부 말미에 만들어놨던 DSR 규제도 거의 의미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DSR 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DSR 규제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린 게 뭐예요? 특례보금자리죠. 그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의 아파트, 9억 이하의 아파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영끌 시즌 2가 이루어졌어요.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의미 없게 됐잖아요. 왜 의미 없게 됐어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특례 대출이 아니었네. 그죠? 특례 대출이 아니었어. 한 4% 초반대, 잘 받으면 3% 후반대 받았는데, 요즘 4% 초반대 받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특례로 받은 게 아니었네. 그죠? 속았던 거죠.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 완전히 파격적인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죠? 1.5%, 1.5%.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도 낳자. 그리고 집을 사자, 저금리에. 그러면서 또 대출을 받으러 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이 신생아 대출 받아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구축을 사면 안 되는데, 구축을 사러 들어가더라. 아니, 결혼을 해서 무주택에도 새 아파트 신도시에서 받기가 요즘 쉬워요. 옛날하고는 틀려요. 무주택자들, 결혼 신혼부부 이 청약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으로 받아도 되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또 이 비싼 가격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격에 왜 또 저금리라고 또 들어가냐고. 여러분들이 저금리를 받아서 그 아파트 사봤자 소용없어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싸게 대출 받아서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는 15년, 20년 된 아파트잖아.
그런 아파트를 왜 사냐고. 그죠? 이 아파트를 처음 사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있는데, 새 아파트와 15년, 20년 된 아파트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새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박상우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박상우 장관이 5가지 패러다임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토부에서 이 5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자, 뭐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 완화해서 이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저 신도시에 막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광역교통망이 들어가야죠. 그죠? 기반시설 들어가야지. 그리고 뭐 어쨌든 인구는 축소시키는 시대고, 그리고 구도심을 또 살려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데가 있더라. 혜택을 지나치게 이 균형감 있게 이 재건축 재개발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노후주택 재건축 일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거의 실질적인 대상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 대상으로 해서 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도의 핵심 지역, 그런 지역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들, 분당, 평천, 그런데 밖에 없어요. 서울의 강남, 최근 서울의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그것도 도심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입지가 좋은 데만. 왜 그러냐면 광역시 같은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예를 들어 대전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한 4억 5천에서 5억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가, 그런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러면 4억 5천인데, 그냥 나중에 평당 그냥 1,0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파트 살려고 하면, 그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하면 추가로 4억 5천 더 내야 돼. 그리고 그 아파트 사러 들어가는 사람은 9억 원은 주고 사는 거야. 신도시에 지방 신도시, 아주 도안 신도시, 그런데도 6억에서 6억 5천, 그렇게 분양을 받는데 미쳤다고. 그 구도심에 그 아파트를 4억 5천 내고 재건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말로만 그거고, 말로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재건축 재개발 노후주택 이 특별법은 결국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죠? 방어하려는 어떤 대책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호재를 깔고 있으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죠? 가격 방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가격 방어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팔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 어떤 호갱이가 돌아서 사면. 그러면 또 신규 분양이 또 잘 되고 시장이 돌아가잖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책은. 자, 전세도 민간 중심에서 안정적 장기 임대로 변하겠다. 전세도 민간 중심 안정적 장기 임대. 그러니까 공공 아파트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죠? 이 LH 공공 임대에서 이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조금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래야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그 아파트가 그 평수도 작아. 그죠? 평수도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LH가 어쨌든 적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분양 전환할 땐 또 싸게 달라고 그러고, 그죠?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민간 중심으로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평수와 입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려다가, 그때 못했다가 이제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민간 중심이 이제 공공 임대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우파 정부 들어서면서 민간 중심으로 가겠다. 어쨌든 좋은 정책이에요, 이것도.
자, GTX 세 번째, GTX 광역교통 철도망 신속 공급하겠다. 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떠벌려서 할 정책이 아니야. 떠벌려서 할 정책이 아닌데 너무 확 벌려놨다. 이 벌려놓은 배경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너는 얘기하지만 경기도에 땅값이 있다. 땅값이 뛰고 천안에 땅값이 뛰고 춘천에 땅값이 뛰고 춘천의 땅값, 천안의 땅값이 뛰면 어떻게 됐어요?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여러분 이미 이제 벌써 신문에 나오잖아. 천안에 뭐 분양하는데 GTX D 노선이 들어옵니다라고 벌써 광고가 돼. 그죠? 그러면 또 그거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호재를 쫙 풀어놨다. 아예 앞으로 먹거리다 이거지. 그죠? 건설해서 먹거리를 미리 제공한 거야. 이 GTX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해야 A, B, C 노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회사들 이 호재를 가지고 많이 아파트 팔아먹어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철도 지하화. 이건 뭐 선거철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 이거 뭐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철도 지하화를 시키는 데가 어디요? 서울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서울밖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몇십조 되는 돈을 서울에만 투입한다. 그것도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잖아. 이 법아. 그게 쉽겠냐고.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왜 세금을 서울에만 투입하세요? 불만이 많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해외 도시 개발 진출, 이거는 좋은 정책이고,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건설회사들의 어떤 먹거리고, 우리 문화를 또 알리는 차원이니까 당연한 거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로는, 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이 통계가 나오기를, 최근에 이제 몇 년간 통계가 같아요. 174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 10년간 집값 변동으로 174만 명이 떠났다. 서울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가 8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순수 유출된 건 80만 명이라는 거죠. 유입된 것도 있으니까, 유입된 인구도 있으니까. 80만 명이 넘게 유출된 것은 대부분이 직업과 교육, 집값. 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그 서울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경기도로 갔겠죠. 그리고 일부는 인천으로 가고. 자, 여러분들, 요즘 선거판에 어떤 뭐랄까요? 주력지라고 할까요? 여당과 여당이 주력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최고로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경기도야.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그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예요?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니까 교통망을 확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총선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김포에 집 산 사람들 서울로 편입시켜 주겠다. 그죠? 모란꽃이 필 때까지. 그 다음에 구리도 편입시켜 주겠다. 원하면 다시 편입시켜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모자라. 어떤 정책까지 내놨어요? GTX가 나온 거죠. 그래서 GTX A, B, C, D, E, F까지 나온 거예요. 나중에 GH까지 나오겠죠. 그죠? 발표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이렇게 경기도에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왜 이렇게 경기도가 핵심 이슈가 되느냐. 자, 이것은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다 유입되고 있다.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서울의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로 유입되는데 경기도로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340만 명이라는 거야. 그죠? 이 중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가 136만 명, 그 다음에 가족 때문에 경기도로 가신 분이 88만 명, 직업 때문에 가신 분이 68만 명,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 7천만 명, 7천 명.
주택으로 이동한 이동은 14만 8천 명, 주택을 이유로 서울로 빠져나간 174만 명 가운데 86.8%가 경기도 인천으로 이동했다. 자, 서울에서 174만 명이 빠졌는데 그 중에 151만 명이 경기도 인천으로 10년 동안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집값 때문이겠죠, 그죠? 집값 때문에.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1제곱미터당 1397만 8천 원.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니까 1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야. 11억 5천만 원. 가격이 낮은 지역 전남은 235만 8천 원 1제곱미터당. 가격 차이가 6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더라.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쪽에 표가 많더라. 표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서울 다음으로 순유출 규모가 컸던 지역은 18만 6,799명이 유출된 부산이에요. 이 부산도 심각하게 빠지는 거야. 인구가 많은 도시니까. 대구도 14만 5,538명. 여러분, 대구에서 10년 동안 14만 명이 빠졌다는 거는 이 웬만한 C급 도시 하나가 빠졌다는 거야. 그죠? 이 속도가 빨라지면 심각해지겠죠. 대전도 11만 2,853명. 자, 울산도 8만 2,668명. 그냥 젊은 사람은 다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전북이 6만 7,406명. 광주가 6만 6,981명. 자, 이 정도로 빠지고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도 있어요. 그죠? 세종, 세종은 당연히 유입이 되는 거고, 경기도, 강원도도 유입이 되네요. 그죠? 의외죠. 충청북도, 강원도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시는 데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이런 지역은 10년 동안 인구가 유입이 됐다. 서울로 인구가 유출이 많이 일어난 곳,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산이네요. 그죠? 58,283명. 자, 경남이 49,508명. 대구가 49,300. 자, 대구, 경북, 광주. 자, 남부지방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죠, 서울로. 자, 지방에서 이제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자, 왜 최근에 그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경기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이 선거수정 이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혹해가지고, 그죠? 혹해가지고 집을 비싸게 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책은 대책일 뿐이니까, 그죠? 정책은 정책일 뿐이니까.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